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크로스가 났습니다. 21선이 60만원까지 가겠죠. 거래량이 크게 실려주게 되면은 이게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겠죠.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4월 12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해화학도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종목도 우리가 GS 글로벌 석탄 관련주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테마라고 좀 말씀드렸죠. 두 번째도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테마입니다. 지금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서 가는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빠네요. 물론 최근에 1분기 실적 관련해서 가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테마를 추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되게 망설여집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이게 얼마 못 갈 거라는 거. 근데 가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밖에 없어요. 비료 관련주도 많이 식어버렸네요. 조선주 최근에 흐름 괜찮고 뭐 도시가스 관련주도 강세였는데 좀 식어버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테마들이 돌아가면서 강세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다룰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식량 문제는 계속 대두가 될 거예요. 우리가 주 식량이 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식량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 분명히 좀 받을 겁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밀 생산의 30%가량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얘네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은 얘네들이 식량 작업률이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해외로 풀 수도 있어요. 가격 조절이 가능합니다. 얘네들이 밀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뭐 옥수수도 그렇고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한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게 또 만약에 기후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골고루 배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유지류 가격이 23% 올랐고 곡물 가격이 17%. 딱 먹고 사는 문제, 결국 뭐 선거도 경제 문제냐,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경제. 앞으로 이 식량 문제는 계속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결국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게 공급 문제잖아요. 공급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이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계속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 같은 것들, 이런 기업들을 계속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육성을 하고, 그래서 그린플러스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료주가 아니고, 물론 비료도 중요하죠.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질소 비료를 만들잖아요. 질소 비료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배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는 질소 요소 비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뭐 스마트팜도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질소 비료 확보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 이게 결국 원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문제, 원초적인 공급 문제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남해화학 같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패턴은 괜찮아요. 보세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그리고 조정.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상승 나올 때마다 어쨌든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애매해요. 이러다 보니까 추천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러다 갑자기 정치적인 문제는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정치적인 문제는 정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남해학을 오늘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요것도 뭐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망을 하고 좋은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현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좀 시장이 주류하시겠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고, 아까 말씀 조선 같은 경우에 조선도 상승을 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평소에 생각했던 장기 종목들에 대해서 뭐 저가 매수, 저가 분할 매수 뭐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100만원 시장만 조금 받쳐주게 되면은 100만원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00만원까지 가는 시간을 얼마만큼 빨리 단축시킬 것인가, 뭐 요게 관건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상승과 하락의 출발점 뭐라 그랬죠? 크로스라 그랬죠. 크로스. 자, 여기서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21선이 60만원까지 가겠죠? 60만원은 전고점 부근이에요. 60만원은. 그래서 여기서 만나게 될 거고,
그래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지금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난 이후에 거래량 그리고 이전 거래량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게 좀 아쉬워요. 거래량이 크게 실려주게 되면은 이게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그 추세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21선 조정시마다 매수를 하고 계속 보는 겁니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게 계속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패턴이 끝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끝날 때가 분명히 올 건데 그때 가서 손절 못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100만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21선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느냐, 요게 좀 관건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재련 수수료, 뭐 아이언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니켈, 이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캔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니켈을 생산합니다. 최근에 그 포스코 케미칼이 아시겠지만 황산 니켈 양극재 공장을 또 새로 만들죠. 증설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양극재 그리고 그 양극재에 또 올려가 된 전구체도 한 80% 90%를 차지하는 게 니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켈 수요가 받쳐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배터리 원료보다는 그 아예 핵심 소재 쪽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2차전지 전체적으로 좋게 보진 않습니다. 출구 전략을 보자면은 아무래도 2차전지 내에서 뭐 핵심 소재, 니켈 같은 것들 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 주가는 100만원이고요. 이 100만원을 같이 한번 지켜보실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